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부터 또 할 건데요. 이제 거의 법이 좀 끝나가니까 법률이, 조금, 긴장을 또 늦추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죠. 30페이지입니다. 10조의 3, 권한의 위임. 이 법이 뭐야?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의 위임을 할 때는요, 전부 위임은 불가합니다.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그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죠. 밑줄 한번 쳐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뭘로 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다는 아니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10조의 4, 의사에 관한 면직이다. 이거 많이 봤는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1항부터 읽어볼까요?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신체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네, 면직이라는 뜻이에요. 직이나 직무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2항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기 중요한 말 나와 있는데 면직과 퇴직,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면직이 뭐냐면, 면직은요 퇴직과 해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퇴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긍정적 개념이다. 그래서 면직은요 약간 느낌이 좀 잘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퇴직은 뭐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퇴직이. 이 항의 시험 잘 나오는데,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입니다. 퇴직이 아니고 뭐야? 면직이 들어가, 면직. 그래서 면직인데 시험에서 또 그걸 또 퇴직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면직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직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조의 5, 처음 나오는 지문이죠. 처음 공부하는 지문인데, 배치의 폐지 등입니다. 1항부터 보겠습니다. 청원주는 청원 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그 시설이 축소가 되어서 청원 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한번 누가 인정하는 거야? 청원주 입장에서 시설이 이제 없어지거나 폐쇄죠. 축소,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정하면 청원 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겠죠. 그 자발적인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청원주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단서 조항. 다만, 이게 뭐라고? 단서 조항이야. 다만. 단서 조항인데, 다만 청원주는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 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보면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청원주 입장에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면 어때? 배치 인원을, 청원경찰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그 청원경찰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가 있는데, 단서 조항에는 그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고, 배치를 폐지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죠. 1호에 보니까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거는 왜 폐지나 감축할 수가 없을까요? 대체가 무슨 말이야? 대신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청원경찰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한다.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청원경찰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특수경비원 들어오는 거지. 따라서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대신 사람이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야? 인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특수경비원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치나 감축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면은 특수경비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따라서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2호 읽어보죠.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배치 인원이 변동 사유는 없고 다른 곳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나 감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1호입니다. 1호. 이거 대신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읽어볼까요?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다시 한번 시도경찰청장이 아니죠. 단순하게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다시 한번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이죠. 그럼 경찰관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시도경찰청일 수도 있고 경찰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인데, 이 배치 결정을 한 게 누구였어? 우리가 시도경찰청장인데, 근데 표현이 어떻게 나왔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사업장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 그러면 우리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장이 4조 3항이라고 돼 있는데, 4조 3항 한번 기억해 보죠. 보지 말고. 시도경찰청장이 야, 청원경찰이 좀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뭐야? 요청할 때 있죠. 요청. 그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업장일 때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한 거야? 청원주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이 야, 너네 청원경찰 필요해 라고 요청한 사업장일 때는 그 배치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왜?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 배치 요청을 했는데 그걸 폐지해? 감축해?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이고, 3항 한번 읽어보죠.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슬래시 한번 가보자. 뭐뭐 하는 경우. 그래서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을 감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청원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이 끝나는 거죠? 고용 끝나는 겁니다.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그럴 때입니다. 읽어볼게요. 청원주는 해당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청원경찰이 만약에 이제 야 필요 없게 됐어요. 아니면 좀 인원이 너무 많다. 과원이 뭐야? 인원이 좀 초과되는 거죠. 초과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 남는 인원들을 면직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 유사 업무,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강한 조문이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고용 보장될 수 있도록 그냥 노력하래, 노력. 뭐 하라고? 노력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거죠? 임의죠. 노력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 보장이 되는 건데, 이 조문은 되게 추상적이죠. 청원경찰이 과원됐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재배치나 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냥 고용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약간 무슨 조문이야? 그냥 이렇게 뜬구러지 없는 조문이죠. 그래서 별 이렇게 의미는 없지만 시험 잘 나옵니다. 보장될 수 있도록 하야 한다면 틀려요. 보장될 수 있도록 청원주가 노력하라 이런 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세 문제 있네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법상에 청원경찰의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죠. 옳은 겁니다. 읽어보죠. 1번부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하는 게 누구였어요? 시도경찰청장이죠? 그 신청을 하는 건 누구였다고? 청원주였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야? 지체 없이, 늦지 않게 지체 없이였죠. 15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다음 2번.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변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도에 배치를 하려고 할 때 그 둘 다가 아니고 주된 사업장에 관한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다. 시험에 나왔던 조문인데 답 2번입니다. 옳은 거. 그 다음 3번이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일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두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야? 배치도 경비구역 배치도 일부하고 한
평면도하고 일부였죠? 예, 그래서 배치 계획서 일부? 다시 한번 두 개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 배치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고 평면도죠? 경비구역의 평면도 일부와 엔드 그 다음에 배치 계획서죠? 그래서 각각 일부씩 해서 둘 다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다. 그래서 섞어놨네 이름이. 경비구역 뭐야? 평면도 일부하고 배치계획서 일부 이렇게 되죠. 틀린 표현이고 4번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되게 뭐 그럴싸하게 써있는데 뭐가 틀린 거야? 청원주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누구야?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주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배치 폐지 등이 10조인데 거기 1항에 보면 청원주는 이게 주어져.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서 배치 폐지나 청원경찰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은 청원주한테 있는 겁니다.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보니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 그 무슨 말이야? 청원경찰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온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특수경비원이 들어올 거죠. 따라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 조항에 들어가는 거 중요한 조문이고 2번도 읽어볼게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배치 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확한 표현이고 3번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배치 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로 과원이 되는 그 사업장 내에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야,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노력자가 있었지. 노력만 하면 됩니다.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그렇죠. 아까 단서조항에 두 가지가 있었죠. 청원주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배치하는 경우와 배치는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단순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나 배치는 감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법상에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역시 옳은 거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을 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제 공부한 지 좀 됐죠. 임용권자가 누구야? 청원주가 임용권자야. 청원주. 경찰서장이 임용하는 게 아니고 청원주가 임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임용을 할 때는 뭐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뭐야? 얻어야 된다? 맞아? 아닌데. 찾아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5조죠. 미리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5조 1항 볼 때. 청원 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는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바꾸랬어요? 청원 경찰이 사전에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청원주가 임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5조입니다. 5조. 그래서 임용할 때에는 미리자가 들어가야 되죠.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 써 있고 임용권자는 경찰서장이 아니고 뭐 청원주입니다. 틀린 부분 두 개네. 그다음 2번 읽어볼까요?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지금 3년 지난 자인데 파면은 오빠 해삼에서 뭐야? 5년이 지난 자죠. 5년이 지난 자가 임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해임의 3년이죠. 그 다음 3번이면 틀렸네요. 3번. 청원주는 경비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이기 때문에 대체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부드럽지가 않네요.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을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를 왜 하는 거야?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써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럴 때는 배치 폐지나 배치는 감축할 수 없다. 일단 맞는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가보죠.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자녀 교육비를 부담하여 우리가 그 청원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교육비 있었죠? 그 교육비는 뭐야? 청원경찰 본인의 교육비지 자녀 교육비까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최대한 빠르게 좀 강의를 해서 임팩트 있게 좀 강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이 적진 않습니다. 32페이지 10조의 6이라고 해서 또 추가된 조문, 신설 조문이겠죠. 계속해 신설 조문인데 당연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된다.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일단 3호부터 볼게요. 나이가 몇 살? 60세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그날이 그러니까 퇴직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언제?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해서 그 월수를 뭐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6월 30일 날 퇴직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2호 먼저 또 읽어보죠. 10조 5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 그러니까 배치 폐지니까 이제 더 이상 배치할 뭐 시설이 없어졌어.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 뭐야? 당연 퇴직하는 겁니다. 배치할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 퇴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는 건 이제 1호인데요. 1호가 좀 길지 않나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호부터 읽어보죠.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끝났네. 임용 결격 사유.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피성년, 부견년. 감옥 갔다 와서. 감옥 갔다 와서. 몇 년? 아니 감옥 갔다 왔으면 결격 사유는 계속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임용이 안 되는 거죠. 결격은 불가능한 거죠. 임용 결격 사유는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법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갈게요. 5조 2항입니다. 10페이지죠. 결격 사유는 지금 뭐를 보냐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 사유가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입니다. 10페이지 봅니다. 1호 피성년 흑연인, 2호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3호 보니까 이게 감옥 갔다 온 거잖아요. 금고 외워볼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니까 뭐 금고 뭐 징역 이런 겁니다.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보다 더 센 게 징역이잖아요.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면부터 몇 년?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다 해서 암기법 금고 이상에서 고 몇 년? 5년. 그 다음 집행유예 끝난 날부터는 2년입니다. 자주 보시라고 제가 까만 글씨까지 해놨죠. 그 다음 오빠의 삶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간 날 때 좀 외우시고요. 다시 32페이지. 그러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어때? 임용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 퇴직입니다. 만약에 임용이 됐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은 당연 퇴직하는 겁니다.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근데 읽어볼게요.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네.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가 이제 뇌물죄를 수뢰죄라고 하거든요. 뇌물을 받은 거. 그다음 읽어볼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이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33조 5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5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10페이지에서 그 5호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선고유예가 뭐야? 선고유예
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선고를 내가 유예하겠다 해서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32페이지 거기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금고 이상인데 어떤 죄에 대한 금고냐면 술해죄, 뇌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아청법, 그 다음에 횡령배임, 335, 356조가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이든지 이런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선고 유예에 대한 설명을 좀 써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5호가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 있잖아요. 이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인데 어떤 형벌에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선고 유예냐? 그걸 써놓은 거야. 뭐 뇌물을 받았거나 횡령 배임을 했거나 성폭력 관련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당연퇴직인데 일단 머릿속에 60세 됐으니까 뭐야? 당연퇴직. 청원 경찰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 그 사업장이 없어졌어. 배치 폐지야. 배치 폐지니까 뭐 당연 퇴직이지. 나와야 되지. 이건 면직이 아닙니다. 뭐 당연 퇴직입니다. 배치 폐지는 뭐야? 당연 퇴직입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퇴직은 뭐야? 스스로 나가는 거죠. 잘리는 게 아닙니다. 배치 폐지니까 내가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용 결격사유니까 당연 퇴직이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60세, 배치 폐지, 임용 결격사유 이렇게 3가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10조 7입니다. 휴직이 무슨 말이야? 잠깐 내 쉬어야겠다. 명예퇴직은 뭐야?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명예퇴직인데 국가기관이나 이거 중요하네. 명예퇴직은 지금 누구만 해당하냐면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명예퇴직 안 되네. 뭐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71조부터 써있죠? 그 밑에 보니까 71조가 뭐야? 휴직.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3페이지가 휴직의 효력. 74조의 2를 보니까 명예퇴직 등이 써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일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다르게 휴직과 명예퇴직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또 보셔야 되는데 휴직 잠깐 보죠. 71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이게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1항 공무원이 했어요. 공무원이. 근데 이제 주어가 공무원이지만 우리 뭘로 봐야 돼? 청원, 경찰로 보면 되죠. 청원, 경찰이 다음 각 호에 어떤 청원, 경찰이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는 만약에 내가 휴직하고 싶지가 않아. 휴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월급이 좀 줄든지 뭐가 있겠지. 근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그래서 휴직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야. 뭐냐? 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원에 갈 거 아니야.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본인은 내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간히 나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이래도 바로 뭘 처리한다고? 휴직 처리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3호.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징집, 소집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본인이, 저는 군대긴 군대인데,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휴직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4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도 휴직 처리합니다. 이제 5호가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이 조항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요런 때가 언제일까요? 근데 본인이 직무 이탈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이때도 휴직 처리합니다. 근데 6호 보면은 공무원 노조법상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니까 노동조합 일만 하겠죠. 이럴 때도 휴직을 명합니다. 총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은 휴직 처리하는 거죠. 2항은 뭐야? 원하면.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 강제로 하는 거야, 강제. 근데 2항은 뭐야? 원하면이죠, 원하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한다고 하는 거 명할 수도 있다. 거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2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되는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국외 유학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 없죠. 국내에 없는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휴직을. 그거 하나 잘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71조 1항에서 휴직 처리를 강제로 해야 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데,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그 3호 있죠. 아까 1항의 3호. 군대 갈 때는 뭐야? 군복무 할 때는 휴직 처리하는 거죠. 휴직을 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유학은요,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잘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71조 1항의 5호.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국외 유학은 뭐라고?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33페이지. 휴직 기간 볼까요? 73조. 휴직의 효력이다. 1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중이니까 그만둔 게 아니죠. 신분은 보유하지만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무슨 말이야? 휴직을 한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뭐야?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된다. 해서 30일 이내에 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항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문제 있네요. 우리 수험생 한번 1번부터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해당될 때 당연퇴직. 당연퇴직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임용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나이 60세, 그 다음에 배치 폐지죠. 네. 이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퇴직. 당연퇴직이 아까 뭐였죠? 임용 결격 사유, 60세, 배치 폐지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3번.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 이게 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오네. 당연퇴직의 사유 세 가지죠? 1, 2, 3번이고 4번 틀렸겠네. 뭐죠? 읽어보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아까 주어가 뭐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이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명예퇴직에 대해서. 뭘 적용한다고? 국가공무원법. 문제 2번 가보죠.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아니, 품위 손상한다고 당연퇴직하면은 뭐 되겠어? 당연퇴직 아까 뭐였어? 임용 결격 사유, 또 배치 폐지, 또 60세 이상. 60세. 거기에 걸리진 않죠? 옳지 않은 거 1번이고, 그다음 2번.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까 면직을 보고하는 거죠? 면직 보고해야 됩니다. 그다음 청원경찰은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다. 이 조문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의사에 관한 면직을 잠깐 보시면, 잠깐 볼까요? 30페이지에 10조의 4. 10조의 4, 의사에 관한 면직 1항.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면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 형성고 받았으니까 나가. 징계 처분이 있으니까 나가. 신체상, 정신상 이상으로 너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문제 2번에 다시 볼게요. 33페이지 하단에 청원경찰은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면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거 제가 해설 써놨죠. 옳은 거 묻는 건데, 아, 이거 옳은 문제가 많구나. 가보죠. 1번부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맞지 않나요? 명예퇴직이나 휴직인데 주체가 누구였어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특별히 휴직이나 명예퇴직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있었죠? 2번.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60세죠. 그냥.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퇴직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임용 결격 60세 배치 폐지죠. 해당합니다. 4번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건데, 누구를 거치면 돼?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면 되죠? 보고권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틀렸고 4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이 문제가 청원경찰법에 있지만 이거 뭘 준용했어요? 국가공무원법이죠. 그 제가 아까 32페이지에 그 국가공무원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겁니다. 국의 유학은 뭐야?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거죠. 이건 아까 봤었던 국가공무원법 71조 1항입니다. 그 1항과 2항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읽어볼게요.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될 때. 그게 아까 71조 1항 1호였었습니다. 얘는 강제로 그냥 휴직을 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군대 간 거죠. 4번에 천재지변 때문에 생사불명이죠. 이와 같이 71조 1항과 2항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받고. 그 다음 34페이지 하단에 이제 벌칙을 들어갈 건데,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이 시행령인데, 이게 이제, 근데 법률 다 봤으니까, 나 이제 만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게, 제가 법률에서는 일단 큼직큼직하게, 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보낸 것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기 위해서 다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일단 뼈대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뼈대 잡고, 이제 세부적인 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이제 법률의 마지막 조문입니다. 34페이지. 법률을 좀 7강 강의합니다. 양이 적지가 않네, 생각보다. 하지만 우리가 뼈대를 잡았다는 큰 의미를 두고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11조 벌칙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원래 이제 구조의 사가 뭐였어요?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죠. 쟁의행 금지라고 써 있었는데 그 쟁의행 금지를 위반해서 청원경찰이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조문이 아까 뭐였다고? 직권남용 금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특이하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만 있어요. 그건 벌금이 없어요. 되게 세죠? 벌금이 없다 보니까 징역 또는 금고로 갑니다. 그런 특이한 조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보시면 11조 벌칙인데 잘 보세요. 벌칙에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처한다라고 써요. 처한다. 벌금에 뭐 한다고? 처한다. 좀 세지 않아요? 네. 벌금 부과한다는 말 안 씁니다. 이 말은요, 이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적용을 받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근데 과태료는요,
행정벌이거든요. 행정질서벌. 질서벌. 행정질서벌이 뭐냐면 우리가 과태료라고 들어본 적이 어떤 거 있어요? 주차 위반 딱지 있죠? 그거 딱지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써 있죠? 과태료 뭐야? 과태료 부과 통지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뭐야? 부과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납부 안 하면은 감옥 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납부 뭐 이렇게 그럼 계속 조금 뭐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과태료 안 낸다고 뭐 감옥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벌금이나 이 벌금은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이건 센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벌칙이라고 하면 다 뭐야? 이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과태료는 뭐야? 행정 질서벌이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자. 과태료 부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처음경찰법에 보니까 벌칙은 지금 조문이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뭐예요? 직권남용도 하나 있죠? 그거하고 또 요거 조문인데, 쟁의행위 금지에서 쟁의행위를 만약 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는 보니까 지금 금액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금액이 벌금의 절반이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니까 뭐야? 500만 원까지죠. 거기 보니까 1호, 2호, 3호 있죠.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 시험 잘 나오는 게 과태료가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너무 잘 내고 1호, 2호, 3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보죠. 언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냐? 제4조라고 써있는데 이건 법률 제4조입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게 법률이니까 제4조 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이제 아까 한 거죠.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하는 사람인데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임의대로. 그러니까 내가 청원경찰 필요하니까 청원경찰 한 명 고용해가지고 쓰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 배치하거나, 아니면 5조 1항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 임용한 자. 아까 임용할 때 임용권자가 누구였어? 청원주죠. 근데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였어. 이랬을 때는 벌칙이 아니고 뭐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배치나 승인에 대해서 배치 결정 받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배치 동그라미 치고 승인 동그라미 쳐볼게요. 배치 결정 받지 아니하거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받지 아니하고 임용한 자, 이거죠. 그다음 2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6조 3항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겁니다. 최저 부담 기준에. 이거 뭐였어 우리가? 최저 부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월급 봉급 수당이죠. 봉급 수당. 그래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3호입니다. 9조의 3회 제2항에 따른인데 그 2항에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청원주.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를 감독하는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게 청원주죠. 뭐 이런 건데, 그럴 때는 과태료 얼마? 5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시험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후에 보시면 최저 부담 기준의 이상의 보수에서 최저 또 하나 쳐볼게요.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감독. 그래서 밑에 그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암기법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총 1, 2, 3호라고 써있지만 전체 4가지거든요. 그래서 감독, 최저, 배치, 승인. 다시 한번 감독, 최저, 배치, 승인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항이 좀 특이합니다. 2항에 특이한 게 뭐냐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였어? 아까 500만 원 이하였죠? 중요합니다. 대통령 0. 과태료 돈 내는 거니까 대통령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이 부과. 아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했어요. 그럼 대통령령이 밑에 021조 있죠. 근데 021조에 가보면 다시 또 시행규칙으로 가는데 그 밑에 써 있는 거 볼게요. 시행규칙 24조 보이시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3항. 경찰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게 좀 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위임 조항이 있죠. 위임은 무슨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부를 네가 좀 해라 하는 거죠. 이 보시면요, 과태료는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다시 한번, 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한다? 시도경찰청장이 부과권자고 징수권자인데 거기에 밑에 시행규칙 24조에 보시면 경찰서장이 나오죠. 이거 위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항을 과태료 부와 수납 장부에 기록 정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경찰서장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짜잔하게 뭐 이렇게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정리하는 것까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과 징수는 누가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이 하지만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정리는 막 경찰서장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021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별표 2가 배울 거예요. 2항 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아까 부과 징수권자였죠. 시도경찰청장은 위반 행위의 어떤 동기, 뭐 때문에 위반했냐 동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이 무슨 말이야? 절반이죠. 100분의 50은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100분의 50, 또 이 절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뭐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 때렸지만 200만 원에서 너무 세다. 그러니까 100만 원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200만 원 플러스 절반이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잖아. 200의 절반이 100만 원이지. 그래서 한 300만 원으로 또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과태료 사항이라고 하면 절반을 줄일 수도 있고 절반은 뭐야?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고려 사항이 뭐야?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고, 동네 위반 정도네.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다만 뭐라고 써있어? 늘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이 아까 500만 원까지였죠. 그걸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200만 원의 예를 든 게 200만 원 범위에서 위반의 동기를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내용이 그래. 위반의 정도도 약해. 이랬을 때는 줄여주거나 아니면 너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늘릴 수가 있는데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별 얘기 아니죠. 중요한 게 과태료가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인데 그 사항에서 외우실 때 감독 최저 배치 승인 이렇게 외우세요. 감독 최저 배치 승인, 감독 최저 배치 승인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내요. 문제를 우리가 총 7문제 풀 겁니다. 많지 않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쪽 파트가.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죠.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건데 가중이나 감경 이거 왜 나왔냐면 아까처럼 2분의 1, 100분의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 참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려하지 않으면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게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아까 뭐였어요? 감독 최저 배치 승인이죠. 다시 한번 감독 최저 배치 승인. 이거는 이제 과태료인데 1,000만 원이 아니고 뭐야? 500만 원이야? 시험 잘 나와요. 과태료가 총 4가지가 있죠? 1, 2, 3호로 되어 있지만 감독 최저 배치 승인.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을 했다.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을 했다. 과태료.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을 했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배치를 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1,000만 원 아니고 뭐야? 500만 원이죠. 그 다음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죠.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을 했다.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 맞아요? 최저 들어갔죠. 경찰청장 들어갔고 3번입니다.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 원 이하 맞고요.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했다. 감독상 들어갔죠. 그 다음 4번입니다. 경찰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거 아까 시행규칙 24조 3항입니다. 수납부 정리는 누가 한다? 경찰서장이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뭐야? 시도경찰청장이다 그랬죠. 문제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의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복장에 대해서는 뭐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 2번.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됩니다. 노력자만 들어가면 되죠. 맞고 3번입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위임 규정에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이 원래 감독을 하는 건 청원주 감독하는 거죠. 근데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이제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관할경찰서장에게. 뒤에 또 나오는데 단순하게 위임 규정이니까 뭐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 좀 특이한 조문이야.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직권남용 금지를 벌칙에 두지 않고 별도의 조문으로 둔 것도 좀 특이한데 거기다가 벌칙에 보시면 징역이나 금고 이외에 원래 벌금 보통 주거든요. 근데 벌금 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할 때 몸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답은 4번이고 직권남용 금지에 6개월. 문제 3번입니다. 법상 또 옳은 거죠. 옳은 건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파업 또는 태업. 무슨 말이야? 쟁의행위죠. 그 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맞네? 답이 1번인데? 나머지 틀린 게 3개 가지가 있네요. 2번부터 보죠.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 자꾸 나오죠. 감독, 최저, 배치 승인을 했네. 과태료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만 있죠. 배치 승인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최저 부담 기준에서 최저 나왔죠. 4번에 보니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고죠. 전부 2, 3, 4는 전부 다 뭐야? 500만 원의 과태료 자꾸 나옵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문제 4번입니다. 벌칙과 과태료 옳지 않은 건데 눈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3번 잠깐 볼까요? 3번에 보니까 맨 끝에 서술어가 뭐야? 과태료 수납부의 기록 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경찰서장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지문에 경찰청장이 있는데 아니 과태료 수납부에다가 뭐 꼼꼼하게 수납 정리하는데 이걸 청장이 하겠어? 경찰서장이지 서장. 답 3번이고 문제 5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자꾸 나오죠? 암기법 뭐였어?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4번에 보니까 뭐 허위보고 아닙니다. 이 허위보고 금지는 어디에 나왔어요 이거? 청원경찰 허위보고 금지. 요거 허위보고 금지하는 게 들어본 적 있잖아. 기억 못해?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그 준용 규정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제5조에 보시면 그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이 복무 일하는 동안에 국가공무원법에서 3개 조문 따오고 경찰공무원법에서 하나 따왔죠. 국가공무원법의 의무가 뭐야?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죠. 복종
복종해야 돼. 이탈하면 안 돼. 그 비밀.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뭐 거짓 보도 등 금지 의무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가 아닙니다. 자꾸 나오는 게 과태료 조항입니다. 시험에서 6번 한번 볼까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거죠. 눈으로 한번 볼게요. 몇 번이야? 잘 읽어야 돼. 3번. 어? 3번. 3번이 왜 틀렸어? 지금 안기법은 다 했지.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3.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지. 네. 다시 볼까? 야, 이 문제를 35페이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안기법 땄는데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배치를 했거나 승인받지 않고 했거나 최저 부담 기준의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눈으로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니까 위반의 동기나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경찰서장은 이렇게 돼 있네. 틀린 부분이 몇 개야? 7번에 4번에 틀린 부분 몇 개? 두 군데. 어디에 틀렸어요? 경찰서장이 틀렸고. 경찰서장이 아니고 누군데? 시도경찰청장. 우리가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5페이지 가볼게. 35페이지 021조. 제가 2항에 다운표 해놨네? 네. 시도 경찰 청장이 부과 징수권자니까 그 사람이 부과할 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교재가 뭐 까만 글씨 해놨고 다운표 해놨고 뭐 이런 써놨잖아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분의 50이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그럼 고치면 얼마?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청원경찰법 법률 시행령을 이제 볼 겁니다. 대통령령이죠. 한번 잠깐 눈으로 한번 볼까요? 38페이지부터 문제도 좀 보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징계. 문제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워밍업 한 건데 58페이지부터도 시행 규칙이죠. 그래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깐 넘겨볼게요. 56페이지 넘겨볼게요. 우리 좀 선생님 방금 이제 본 게 법률이죠. 뭐 배웠어요? 벌칙이나 과태료 배웠죠. 한번 문제 볼게요. 56페이지 문제 4번 있네. 그거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청원경찰법 제12조 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답은 2번이네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 방금 배웠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 5번이나 6번, 7번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적은 거라고 5번 나오죠. 근데 아까 법률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500만 원 이하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 금액이 나오지 않죠. 아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뭐였어요?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 나왔죠. 근데 500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시행령에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배웠죠. 그럼 이거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 다음 밑에 6번 볼까요? 과태료 부과 기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청원경찰 법률에는 안 써 있죠. 그 6번의 기억 보니까 뭐야? 감독상 보이네? 니은에 승인받지 않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는 맞지만 얼마인지 모르죠. 왜 몰라?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안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야? 법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게 뭐야? 이제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까지는 알겠는데 얼마냐? 그런 거 어디 써 있다? 시행령? 시행 규칙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공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재밌게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